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모든 경기장 야구장이 역사성도 살리면서 주차난도 해소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광주에 총출동해 지지율 반등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최근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은 택시 타기가 두렵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남 최초의 극장인 광주극장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제작 중입니다. 오래된 극장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코믹하게 그려집니다. 광주시가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지하주차장과 녹지 공간을 조성합니다. 야구장의 역사성은 살리면서 고질적인 주차난도 해소하겠다는 건데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가 개장한 뒤로 쓸모가 줄어든 무등경기장 야구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광주시의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기존 야구장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마추어 야구장으로 활용하되 관람석을 철거한 자리에 체육시설과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등야구장 지하에는 1,200여 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주차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반세기가 넘은 야구장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새로운 시민 공간을 만들고 불법 주차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완전히 100%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1,2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될 걸로 그렇게 전망이 합니다. 상습적인 불법 주차 문제 해결과 함께 주변 활성화를 요구해온 인근 주민들도 광주시 계획의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야구장이 광주 랜드마크니까 그 결맞는 주변 환경이 되면은 주변 상권도 훨씬 좋아지고 환경도 더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2020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특히 주차장은 2019년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지원을 포함해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때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라남도가 2021년 전국체전을 목포 등 서남권으로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시가 야구장 조성과 종합경기장 신축 등 대대적인 체육시설 확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부지 면적 6만 7천 제곱미터의 목포 유달 경기장. 30년 동안 목포의 중심 경기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시설물이 낡아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포시는 유달 경기장을 철거하고 종합 경기장을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관련 사업을 위한 타당성 영역을 다음 달 발주합니다. 2021년 전라남도에서 목포를 메인 경기장으로 하는 전국체전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목포 유달 경기장의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야구 동호인의 오랜 수건 사업인 목포 야구장 조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야구 동호인이 수백여 명에 달하고 주말마다 경기가 열리지만 마땅한 야구 경기장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빈 공터에 임시 야구장을 만들어 놓고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 목포시는 대양동 국제축구센터 옆 2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정규 규격의 야구장을 연말까지 조성합니다. 국제규격으로서 99m 곱하기 120m 정도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은 저희가 좌우로 해서요. 한 200명 규모로. 목포시는 실내 수영장과 실내 체육관 등 18개 체육시설물에 대한 기능 보강과 환경 개선 공사도 본격 추진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출근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볼에다는 공기가 많이 차가운데요. 현재 화순과 구례, 곡성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4.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화순이 영하 7.6도, 곡성 영하 7.2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영하 6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맑은 날씨 보이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광주의 낮 최고 기온 1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아지면서 비교적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밤부터는 비구름대가 몰려오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남서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아침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종일 비가 내리면서 모레 새벽까지 10에서 40mm의 강우가 예상됩니다. 또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최대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니까요. 내일은 비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7도, 장성 영하 6도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 대범적 어제보다는 6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0도, 보성이 9도로 아침에 비해 낮 기온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고민이 많은 국민의당이 텃밭인 광주에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지도부가 총출동해 광주의 민심을 잡는 데 주력했는데요. 호남의 권리를 지키는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박주선 국회 부의장에 이어 최근 국민의당과 통합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까지 국민의당 지도부가 광주에 모두 모였습니다. 오전에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국민의당은 최고위원 회의와 광주시와의 정책협의회 등에서 호남 발전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전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광주 시민과 호남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는 말씀을. 지지율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당과 대선 후보를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참여정부의 부동산값 폭등에 책임이 있는 인사를 영입했다며 나를 세우는가 하면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폭등에 대하여 반성과 사과를 하기는커녕 친노 인사라는 이유로 김수현 씨를 다시 정책 참모로 영입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언급해 논란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선한 의지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안희정 후보의 탄핵 정국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경계합니다. 안희정 후보의 너무나도 가벼운 입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소속인 윤장현 시장에게 문병호 최고위원이 국민의당 입당을 제안했고 민주당 광주시당은 진위가 뭐냐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신세계가 추진 중인 특급 호텔 등 복합 쇼핑몰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장병완, 권은희 등 국민의당 의원들은 광주시와 정책협의회에서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투자를 막아서도 안 될 것이라며 추진에 긍정적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윤장현 시장 앞으로 복합시설은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업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주시가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자금 300억 원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관련 기관들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500만 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10개 금융기관이 지원자금을 대출해주는 한편 광주시는 이자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기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분노 섞인 목소리와 함께 택시를 타기가 두렵다는 불안감을 함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술 취한 20대 여성 승객의 집 앞까지 갔다가 차를 돌렸던 택시기사 55살 강모 씨. 여성 승객을 한적한 공터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분노와 불안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피의자를 엄벌해야 한다, 무서워서 택시를 탈 수 없다는 글들이 수천 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부모로서 진짜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네요. 지난달 만취한 승객을 폭행한 뒤 도로에 두고 가 숨지게 하거나 승객을 위협하기 위해 난폭 운전을 한 기사가 붙잡히는 등 택시 관련 범죄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강 씨는 폭력과 교통사고 등 전과 구범인데도 택시를 운전하는 데 결격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이미 채용을 안 돼요. 택시 사업조합에서 이미 카트를 시킵니다. 기본적인 것들, 자격증 여부. 피해 여성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경찰은 택시기사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자수입인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던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영광군 홍롱읍의 한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전자수입인지세 5천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던 광주 남구청 공무원 39살 한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과 남구청은 하 씨가 최근 구청 감사로 힘들어했다는 가족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공무원노조가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서구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감사위원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등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모진 서구청장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극장을 배경으로 한 코미디 드라마가 광주에서 제작됩니다. 오래된 극장을 지키기 위한 극장 직원들과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에피소드가 드라마에 담겨 다음 달 첫 방송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한때 잘 나가던 지역의 명소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파라다이스 극장. 평생 이 극장을 운영해온 주인공은 단편 영화 공모전에 도전해 재기를 꿈꿉니다. 호남 최초의 극장인 광주극장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파라다이스 극장의 큰 줄거리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모든 분량이 촬영되고 극장 주인 구경서 역할에 배우 안석환 씨를 포함해 10여 명의 배우들이 참여합니다. 이 사라져가는 문화, 광주의 문화, 또 사라져가는 광주의 문화 공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이제 대본 전체를 읽고 너무 약간 따뜻한 내용이어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파라다이스 극장은 작년에 양림동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한 정성현 감독이 우연히 광주극장을 들렀다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문화 공간이 예향 광주에는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옛날의 영화 재료들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 누가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빨리 해야겠다. 대형 극장에 밀려 사라져가는 옛날 극장 지키기 프로젝트. 광주 MBC에서 제작하는 4부작 드라마 파라다이스 극장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40분 안방으로 찾아갑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펀드 운용을 통해 번 돈으로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북대학교 학생 박철상 씨가 전남대학교에 장학기금을 기탁했습니다. 장성군 보건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추진하는 2017년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담양 담빛 예술창고 문예카페에서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 연주와 바하 합창단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금 상태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주지 않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요. 순천에서는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권해 조례 개정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속사정을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순천시 의회 본회의장. 구금 등으로 의정 활동을 못할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표결 처리됐지만 부결되고 맙니다. 재석 의원의 절반 이상이 기권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당연시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시의원들이 스스로 거부한 셈이 됐습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안은 의회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자는 공감대 속에 전국 76개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마친 상황. 시민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례안에 기권 부실을 하는 것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담고 있고 전국적 차원의 지방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나 도덕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조례안 부결의 배경을 단순한 기득권 지키기를 넘어 고질적인 의회 내 파벌 다툼에서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더기 기권표들이 대부분 임종기 현 의장의 의회 운영에 반기를 들어왔던 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날 표결에서도 해당 조례안의 의도와 초점을 벗어난 주장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낯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제대로 모르고 발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풍토는 결코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원들이 감정 다툼과 진영 간 대립에 골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켜낸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조선대학교 이사회와 구성원들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법인 이사회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법인 이사회가 지난주 신임 이사 선출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동호회 회원 20여 명이 이사 전원 사퇴와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며 회의장 출입을 막아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이사회는 오는 23일 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지만 이사회와 구성원들의 갈등이 계속돼 현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5일까지도 제3기 이사회 구성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CIA 고위직 출신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그레그 전 대사는 재단 앞으로 4-5줄 분량의 전자우편을 보내 80년 당시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 유포하는 일부 세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진실을 아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문화방송 임직원들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광주 MBC와 대한적십자사는 학생들의 방학 등으로 수혈용 혈액 공급에 어려움이 많은 동절기에 수술 환자와 응급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단체 헌혈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 군이 함께하는 헌혈 추진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훈장 및 포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교사들이 훈장 및 포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는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없어 당초 제외됐던 13명에게 훈장 및 포장이 수여될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이 창업 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2차 창업과제를 오는 28일까지 접수합니다. 창업과제 사업은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창업과제로 선정되면 최대 2억 원 이내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최대 1년 동안 추진하게 됩니다. 쌀값 폭락으로 쌀 변동 직불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2016년산 쌀 변동 직불금은 헥타르당 211만 원으로 확정돼 11만 4천여 농가에 모두 3,203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헥타르당 99만 9천 원이었던 지난해보다 총액으로 1,652억 원이 늘었고 이는 2005년 직불제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고정과 변동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여수 지역에서 새꼬막이 대량 폐사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새꼬막협회는 연안 3,347헥타르 면적에서 189개 어가의 새꼬막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척당 한 차례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10% 수준에 불과한 20kg짜리 20에서 30망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은 올해 새꼬막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저수온과 저염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5년 내 3차례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업권 연장이나 재개발에 제한을 두는 어장 이용 개발 지침 때문에 여수시의 어장 피해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출근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많이 차가운데요. 현재 화순과 구례, 곡성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4.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화순은 영하 7.6도, 곡성이 영하 7.2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영하 6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낮에는 맑은 날씨 보이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광주의 낮 최고 기온 1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아지면서 비교적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밤부터는 비구름대가 몰려오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남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오전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종일 비가 내리면서 모레 새벽까지 10에서 40mm의 강우가 예상되고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최대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비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7도, 장성과 담양 영하 6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0도, 보성이 9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선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최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난 뒤 살짝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그 이후로는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